자, 오늘 모닝체크 보시죠. 어제 전력설비들하고 전선주들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. 일단 주가만 간단히 보면 산일전기가 13% 높게 올랐죠. 4만 원대 중반까지 떨었던 회사 주가가 지금 벌써 5만 5천 원, 5만 6천 원 가까이 지금 오르는 모습이었고요. 일진전기도 어제 10%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. LS일렉트릭, 효성중공업, 가온전선, HD 현대일렉트릭, 대원전선, 재룡전기 쭉 다 전력 설비주들, 그다음에 전선주들까지 아주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유는 28일 날 벌어졌던 스페인, 포르투갈의 대규모 정전 사태 때문인데요. 스페인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고 18시간 만에 일단 개통을 하긴 했는데 100%는 아니고 조금 약간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. 포르투갈은 스페인보다는 좀 빨리 복구를 하긴 했는데 역시 포르투갈도 역시 좀 불안한 모습이고요. 그럼 왜 이 두 나라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이렇게 이 전력 문제가 심각하냐? 중요한 거는 전력 인프라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현재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건데요. 이번에 그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진 원인을 이 두 나라 아직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. 대기 유도 진동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송전탑, 초고압 송전탑 주변에서 이제 진동이 미세하게 원래 있는데 이게 이제 날씨 변화가 심해지면 이 진동이 심해지고요. 이 주변의 공기압이 좀 진동이 심해지게 되면 이게 송전탑 자체를 좀 흔든다고 그럽니다.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더라도 미세하게 흔들리는 거죠. 이 송전탑이 흔들리면 당연히 거기 연결된 송전선에도 진동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. 이 송전선의 진동이 커지게 되면 송전선들이 결국 연결이 되고 있는 어떤 그 전력 설비들 이쪽에서 시스템에 이제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고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. 현재로서는 이게 이 유도대기 진동이라는 이게 이제 이번 대규모 정사태의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이거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날씨 온도차가 워낙에 좀 심하게 변하고 있고, 그러니까 단순히 뭐 봄철 맞아서 이 아침 저녁으로 날씨차가 온도차가 벌어진다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계절적인 변화가 좀 심해지면서 온도차가 굉장히 길게 심해진다라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설계됐던, 그러니까 결국 근본적으로 노후화됐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런 전력 인프라들의 이제 문제가 하나하나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. 이제 이 문제가 왜 간단치 않냐면 이게 이번에 벌어진 거는 이제 남유럽이긴 한데 이게 유럽, 서유럽이나 동유럽까지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라든가 아시아 쪽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전력 인프라들이 대부분 노화된 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촉발된 이 상황이 전 세계에서 어디서도 언제든지 벌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겁니다. 마치 미국의 대형 산불들이 자연 발화가 돼서 벌어지는 게 많은 것처럼 이 전력 인프라 문제도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갑자기 어디서 문제가 생기고 이게 비단 그 나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력들, 인프라들로 대부분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있는 전력 설비에도 문제를 끼칠 수 있다. 일종의 나비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.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. 어제 우리나라 전력 설비들 전선주들이 뭐 주가가 올라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이게 단순히 이제 전력 설비들 전선주들 주가가 올랐다는 측면으로만 피상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하게 전력 인프라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이게 과도하게 공포감을 조성한다는 차원은 아니고 그만큼 전 세계 전력 인프라들이 대부분 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정전 사태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고 이번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이에서 볼 수 있었듯이 정전이 벌어졌을 경우에 그 나라가 얼마나 극심한 무법지대가 되고 혼란 상태에 빠지는지 이게 비단 스페인과 포르투갈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지금 이번에 좀 눈여겨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가보죠. 두 번째 체크사항은요, SK텔레콤과 하나오션입니다. 이 두 회사의 공통점은 최근에 돌발 악재가 발생을 해서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 종목들이다라는 겁니다. 하지만 결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. 이제 그 결이 다르다는 말씀이 뭔지 좀 말씀을 드리죠. 일단 어제 SK텔레콤 0.7% 하락했고 어제 하나오션이 아주 급락을 했었죠. 12%나 사실상 폭락을 했습니다. 자, 일단 주가 상황은 이렇고요. SK텔레콤 외국인들과 기관이 어제도 이틀 연속 대규모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저렇게 판 주식들은 대부분 다 개인들이 받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. SK텔레콤과 하나오션이 결이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SK텔레콤은 기업의 신뢰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고요. 하나오션은 어쨌든 산업은행이 19.5%의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다 판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한정돼 있다라는 거죠. 이 물량이 19.5%로 그걸 또 19.5%도 뭐 장내에서 이렇게 뭐 계속 물량을 던지는 게 아니라 계속 블록들 형태로 아마 여기저기 이제 팔겠죠. 그리고 누군가가 가져가겠지만
근본적으로 하나오션에 대한 지분이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많이 갖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나 그룹에서 갖고 있는 게 40%를 넘기 때문에 사실 경영권 문제에 대해서 크게 심각한 문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렇다면 이 물량 부담 때문에 소위 말하는 오버행 물량 때문에 결국 주가가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황이 좀 제어가 될 수 있다는 거. 또 하나 이게 아주 오래 가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는 지금 조선업 업황이 워낙 좋기 때문이다.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반면에 SK텔레콤은 지금 물론 2,300만 명이나 되는 거의 우리나라 인구의 뭐 절반 정도 되는 그런 고객들을 갖고 있긴 한데 이게 한번 본물처럼 무너지기 시작하면 2,300만이라는 이 가입자들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전혀 배제할 수 없다.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신뢰의 문제와 단기적인 악재의 문제의 차이 때문에 SK텔레콤과 하나오션은 같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결이 다르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세 번째 체크사항 보죠. 어제 LG생활건강이 6.9%, 장중에는 10%까지 급등을 하게 되었습니다. LG생활건강이 이렇게까지 주가가 오른 게 정말 오랜만인데요. 올 초에 4월 달이죠. 이달 초에 29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35만 원까지 좀 올라갔는데 사실은 그 전에 작년에 뭐 20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그래도 꾸물꾸물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최근 4년간 계속 주가가 내리하락했던 대표적인 화장품 대형주 중에 하나죠. 2021년도 그러니까 불과 한 4년 전이죠. 4년 전에 주가가 178만 원이었습니다. 장중에. 그 회사 주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세요. 34만 원이니까 이게 뭐 얼마니까? 이게 5분의 1 토막 정도 난 거죠. 그런 상황에서 어제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물론 뭐 실적이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이렇게 딱 좋은 건 아니었는데 시장에서 굉장히 좀 안 좋게 봤던 거에 비하면 좋게 나왔다. 그래서 이제 어제 주가가 좀 급등을 했던 거고요. 또 하나가 눈여겨볼 점은 미래에셋증권 등 4곳에서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다 상향 조정을 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증권사들이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가 한꺼번에 상향 조정했다는 거는 뭔가 증권가에서 LG생활건강에 대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라고 좀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죠. 그리고 특히 하나 이번에 증권사들도 그렇고 주가가 많이 올랐던 이유가 원래 1분기는 화장품 업체들한테는 굉장한 비수기인데 1분기에도 실적이 비교적 나쁘지 않았고 특히 원래 이제 LG생활건강의 주가가 많이 빠졌던 게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인데 이제 거기서 탈피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일본 등 지금 우리나라 뭐 인디 브랜드라든가 다른 화장품 업체들이 지금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이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런 점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. 모르죠. 상황 아직 모르긴 합니다만 LG생활건강이라는 회사가 어쨌든 대기업이고 오랫동안 화장품 업계에서 그 규모의 경제를 자랑해왔던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위기 상황을 잘 극복을 하고 다시 명품 화장품 어떤 명가로서의 역할 그 위치로 좀 되돌아갈지 한번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모닝 체크에서 마치겠습니다.